경제 문제는 뭐 밤새도록 해도 부족하니까 예. 자연적으로 이제 문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 문제, 국내 정치 문제로 들어가 보면 어제가 판문점 회담 1주년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 1년 전에 판문점 회담 할 때 그때 분위기, 그때 뭐 국민들도 다 그냥 다 흥분한 상태였고 뭐 금방 토일되는 것 같고 금방 뭐 남북이 왔다 가는 것 같고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하고 뭐 안고 뭐 악수하고 뭐 그냥 무슨 도보다리 다니고 뭐 그렇게 비핵화가 금방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환상적인 어떤 그 낭만적인 환상적인 그런 장밋빛 남북 관계를 비핵화를 했는데 1년 됐는데 불과 1년 됐는데 이게 말짱 도루묵 됐잖아요. 판문점 1년 뭐 축하 기념하는데 북한은 오지도 안 하고 우리만 달랑 가고 또 그 남북 회담에 목을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 가지도 안 나고 그러면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문재인 독재라 그러잖아요. 네. 독재라는 게 뭐 군사정권 때 뭐 총칼로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런 독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 제도적으로 네. 인사적으로 그야말로 법치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캠코더 인사를 써서 라고 하면서 네. 모든 인사를 캠프 네. 그다음에 코드에 코드. 맞는 사람 네. 이념에 맞는 사람 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출신 네. 이런 인사들로서 정부 구석구석 네. 탁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그게 독재죠. 예. 이게 뭐냐면 더 세련된 독재라서 여기서 진짜 보통 사람들이 어리버리하다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창호 판사 얘기. 성창호 판사는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거라니까요. 예. 그러죠. 네? 대표님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사를 저렇게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대놓고 하질 않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 김경수가 나왔잖아요. 보석으로. 그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그 항소심 재판장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해주면 본인도 그럼 보석 안 하면 뭐 본인도 기소될 판인데.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또 참고인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요 시중에서 무서운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성자호 판사 기소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그죠? 네. 그런데 그 KBS 기자들이 여수시 판사로 있는 전직 대법관 박보윤 대법관 있잖아요. 찾아가갖고 아니 왜 저 대법관 할 때 재판 그렇게 한 거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왜 그렇게 했냐? 따져 물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사실은 그 박보영 판사님을 간접적으로 아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대법관 그만두고 뭐 변호사도 안 하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뭐 소액 담당하는 판사를 하고 아주 정말로 좋은 일 하는데 거기 가서 판사 시절에 재판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니까 대법관 출신의 그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무서워서 이게 그러니까 살겠어요. 지금 검찰도요. 이들은 말로는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데 검찰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 수종 노릇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게요. 제가 완전히 검찰 법원을 완전히 자기네들로 장악을 해 놓으니까 정치 검찰들이 아직 정권이 10%니까 눈치 보는 게 그 이명박 대통령 재판을 가보면요. 검사가요. 판사인데 막 따지고 달려들고 피고인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도 말하자면 그 증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고인을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혼자만 해도 뭐 판사인데 피고인은 혼자말로 뭘 한다고 따지고. 그러니까 재판정을 그 검사 하나가 완전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예? 왜 옛날에 판사도- 완장 찬 사람. 그래요. 판사도 뭐 그냥, 그래도 그 판사가 뭐 그냥, 대가 좀 센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이 그렇게 설쳐서 하니까, 우리가 듣는 방청객들도, 그냥, 내가 재판을 오래 받아봤잖아요. 옛날. 그야말로 군사 독재 시대에. 네. 그때도 법정에서 검사가 그렇게 설치지 않거든요. 법정에서는 판사 이야기 듣지, 지금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보세요. 예. 대표님, 검찰에서 지금 자기네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일부 정치 검찰들이 있잖아요. 항상.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대다수 검사들이 거기에 동의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다수 검사까지 다 손아귀에 넣는 작전이 뭔지 아세요? 예. 그게 공수처예요. 예. 이번에 공수처 법안을 보면 수사에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예. 그 고위공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지. 판사, 그러니까. 검사, 내가 고위경찰이에요. 그거 보고 웃겼는 게. 예. 그러니까 법원 판사도 지금 무슨 인권위원회,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가 그런 출신 있잖아요. 이념적으로 편향된 예. 그런 판사들이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나머지 지금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 동의하지 않는 판사들까지 예. 전체 판사를 손아귀에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공수처의 대장,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럼 보세요. 수사하고 예. 기소하고 그다음에 재판하는 예. 이 세 가지 이 사람들 구성원들을 손아귀에 딱 넣겠다는 예. 작전이죠. 그래서 그 공수처는 제가 원래 국민권익위에 있을 때 발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했는데, 고위공직자의 핵심은 네. 대통령, 장차관, 네.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에는 소위 비리가 있어도 잘 못하니까, 잘 손을 못 대니까, 네. 이제 이 고위공직자주의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장차관,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뭐 군장성, 네.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봐야 되는데, 네. 요 사람들은 기소해서 뺐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상처관하고 국회의원 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낸 공수처 법안은 이름만 따고, 이 완전 이건 지금 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머지 판사와 검사도 손나게 지우려고 그렇죠. 하는, 아니 공수처가 아니고 권력을 제일 휘두르는 대통령 친인척, 장차관, 국회의원, 이걸 포함해야지. 네. 이걸 빼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공수처를 악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자기네들 그래. 당신네들 당 사임고문 이재호 전 장관도 공수처를 해야 된다고 발의했지 않냐. 근데 그 내가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른 거라. 거죠. 네. 이건 내가 핵심을 들어서 권력을 장악하기 쉽고 권력을 완전히 휘두르기 쉬운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다 기소해서 빼버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판검사, 네. 판검사를 또 하나의 공수처가 기소권을 준 공수처법 만들자 그러면, 나도 그런 법은 반대하지. 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그거는 되죠.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고 말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성창호 판사 예. 있잖아요. 자기네 권력에 반대했다고 해서 예. 권력에 반대되는 판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던 그 판사를 수사해서 기소하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네. 내가 와이런에서 공수처 그 정권이 악용하면 여다에 악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공수처하고는 완전히 권력의 하수인들로 만들려고 하는 걸로 이제 변절이 돼 가죠. 내용이 변절돼 가는데, 지금 이제 그 성창호 판사 기소권도 그렇지만은, 왜 청와대 특검반에 있던 김태우 수사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불구속 기소를 했대요. 네. 청와대 근데 민정수석. 조국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뭐 박영철이 뭐 예. 이인걸이 그 민정, 예. 그다음 전에 임종석이 하고 예. 소위 그 민정수석의 그 팀은 다 빠졌어요. 블랙리스트의 예. 4인방 그거는
예. 무혐의를 해버리고. 예. 자기네 식구는 다 빠지고요. 빠지고. 예, 김태우만 또 불구속. 그래 기소를 기소한 해놨어요. 거예요. 김태우 불구속 기소한다는 게 그러면 그 위도 다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김태우가 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예, 것도 예, 아니고 예.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는 내부자 고발인데 네. 내부자 고발인데 그 김태우는 공익제보자로서 사실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갖고 했던 공익제보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 공무원들 너희들 꼼짝 마라 이 말이지. 예. 공무원들 꼼짝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독재라는 거지. 네. 독재를 가는 게 이 사람들은 뭐 맨날 뭐 유신 독재, 군사 독재 그 이야기 많은데 그거는 그런 독재고. 아니 지금 이 시대의 독재 중에 가장 큰 독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치 독재지. 예. 뭐 법적으로 이상 없다. 예, 예. 그 주에 또 대표적인 게 이미서인가 뭐 있잖아요. 그 임명한 거 보세요. 이미서는 요즘은 그래서 헌법재판소라고 안 해요. 예. 주식재판소래요. 주식재판소. 네, 헌법재판소란 말이야. 주식재판소. 맞지. 예. 그게 임명하면서 뭐 기대가 크다 해갖고 법에는 임명하는 절차사에는 아무 하자가 없지. 절차사에는 뭐 국회에서 2번이나 청문회 송부해달라고 보냈는데 안 했으니까 법에는 뭐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는데 요렇게 법을 악용하는 거. 네. 이게 독재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왜 그들은 왜 또 헌법재판소까지 자기네 코드 인사로 이렇게 하려고 예. 할까요? 이건 더 무서워요. 헌법재판소는 사실 법 위의 법을 그렇죠. 다루는 헌법을 다른 재판소지. 재판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법원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예.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실질적으로 뭐냐면 법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예. 거죠. 법을 없앨 수도 있고 예. 법을 만들 수도 있는 예. 그런 엄청난 사실 기관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로 그것도 캠코더 인서로 다 해가지고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인이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인이라고 한다며요. 예. 인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우리나라 법이 아닌 거예요. 법치주의가 아닌 거예요. 문재인주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장악했지. 검찰 장악했지. 대법원 장악했지.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무슨 체면을 염치를 아직도 대법원 하고 있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밑에 판사들이 줄줄이 기소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 바뀌면 1호입니다. 구속 1호. 네? 네, 집권하면. 나는 권력이 좋고 자리가 좋아도 권력이라는 것, 자리라는 게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정말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야 우리 국민들께서 야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 과거에 진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신 분이 지금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엔 지장 없다. 그러니까 물론 법 조문대로 하겠지. 그러나 법 조문대로 하는데 그 법 조문을 악용하는 게 독재란 말이에요. 독재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법 조문을 악용하잖아요. 네. 옛날에 스탈린이나 히틀러도 전혀 근거 없이 독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자기네 근거법대로 근거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규정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는 판문점 1년 만에 쓸쓸한 게, 정말 우리가 속아도, 저렇게 허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즘, 정말 문재인 정권 이거 더 세게 붙어야지. 이거 이래 갖고는 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게다가 원전 없앴는데 내가 더 기가 막힌 건요. 그래, 탈원전은 원전이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을 했으면 그러면 외국 가서 우리나라 원전 선전은 안 해야지. 이번에 중앙아시아 가서 뭐라 그랬어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리는 화력발전소 하려고 그러다 환경 문제가 있어서 원자력으로 돌렸는데 좀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우리 원전 기술도 세계적으로 좋고 실력도 좋고 안전하고 최고라고. 우리가 UAE에도 원전 수출해갖고 지금
사막에도 운전을 아주 잘 하지 않냐고. 이렇게 또 외국에 나가서는 또 엄청나게 또 자랑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운전 다 없애고. 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아니, 저는 그걸 보고요, 예. 대표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안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예. 머릿속 생각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나? 막 그런 생각까지 요즘 막 그러니까요. 들어요. 아, 지난번 인도 총리 왔을 때도 인도 총리가 네. 원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에게 기회도 달라고. 아니, 자기 나라 원전 없으면 기회를 줘도 우리는 못한다 해야지. 예. 그게 지도자의 양심이지. 예. 양심이 도대체 있는 분인지 그래, 없는 하여튼 분인지. 이 2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왜 헌법재판소 구명주 6명을 장악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임기 중에 탄핵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헌재에서 반대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왜 이미선 주식 담당 판사, 주식 거래 담당 판사지, 그걸 임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온갖 억측이 나돌지. 그러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지려고 하는 거죠.